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그 후로 채팅이나 어플 같은 루트를 통해서 아빠뻘 아저씨들하고 만남을 이어가는 중이에요. 아저씨들을 만나면 참 좋은 점이 젊고 풋풋한 저를 정말 예뻐해 주는 게 눈에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저하고 연애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딱 봐도 얼굴에 써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다들 어찌나 노련한지 제 정신줄을 쏙 빼놓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덕분에 저는 아저씨들을 만날 때면 정말 쉴 새 없이 가버리곤 한답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여대생이에요. 곧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저에게는 아무에게도 말 못한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나이 많은 남자들을 좋아한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저는 아저씨들하고 종종 비밀 연애를 즐기러 돌아다니곤 해요. 제가 아저씨들을 좋아하는 취향이라는 걸 알게 된 건 얼마 전이었어요. 제 원래 고향은 지방인데 늘 서울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어서 학교 다닐 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래서 당당히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고요. 집은 꽤 여유가 있는 편이라 아빠가 학교 앞에 원룸 전세를 얻어줘서 편하게 지내고 있죠. 사실 작년까지는 제가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제 또래 남자친구를 사귀어 보기도 했으니까요. 대학에 가니 남자를 만날 기회가 참 많더라고요. 1학년 때는 미팅이나 소개팅을 정말 많이 나가기도 했고요. 썸도 타보고 짧은 연애도 꽤 많이 해봤죠.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였나 동아리에서 만난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캠퍼스 커플이 되었어요. 훈훈한 외모에 성격도 착한 편이라 그 친구의 고백을 받아주었고 사귀게 되었죠. 처음엔 모든 게 설레고 좋았어요. 풋풋한 연애의 정석처럼 같이 수업도 듣고 도서관에서 밤새 시험 공부를 하기도 했고요. 주말엔 맛집 찾아다니면서 평범한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죠. 우리는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고 주변에서도 잘 어울린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기도 했어요. 그 친구도 저를 정말 좋아해줬고 저 역시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랑 사귀면서 저는 여자가 되기도 했죠. 바다로 같이 놀러 가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친구들하고 여럿이서 놀러 가면 더 재미있고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남자친구는 자꾸 둘이서만 바다에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낌새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바다 구경을 실컷 하고는 숙소로 가게 된 그날 밤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죠. 자꾸 저랑 그걸 하고 싶다고 졸라대는 거예요. 저를 사랑해서 그것까지 하고 싶다면서요. 사귄 지 꽤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사실 저도 남자랑 그걸 해보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졸라대는 남친의 부탁을 못 이기는 척 허락해주고 말았죠. 그렇게 그날 저는 여자가 되기는 했어요. 좋기는 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대단하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래도 그때는 그 친구랑 한참 좋을 때라서 저도 좋게 좋게 생각하고 말았죠. 그렇게 그 친구와의 연애를 몇 달 동안 이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매번 똑같은 패턴의 데이트가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요. 가끔은 그 친구가 너무 어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지하고 싶은 순간에 오히려 제가 다독여줘야 할 때도 있었고요. 제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해주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았어요. 좋기는 했지만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기분이 계속 들었고요.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그 친구와 조금씩 멀어지다가 결국 이별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는 대학교 졸업반이 되었고요. 겨울방학이 되었을 때 저는 고향 부모님 집에 내려가서 몇 주 쉬다가 돌아오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마음껏 먹기도 했고요. 동네 친구들을 만나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밤새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아빠가 저녁에 손님이 오기로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상철이 삼촌이었어요. 삼촌은 아빠의 고향 후배이기도 하고 절친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삼촌의 이름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거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 삼촌을 보고 그 이후로 못 봤으니 10년은 지난 것 같았죠.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고 삼촌을 잠깐 잊고 살기는 했는데요. 오랜만에 삼촌의 이름을 들으니 옛날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삼촌은 어릴 적 저에게는 마냥 유쾌하고 재미있는 어른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무렵까지 삼촌은 우리 집 가까이에서 살면서 종종 집에 놀러 오곤 했는데요. 아빠랑 죽이 잘 맞았는지 집에 자주 놀러와서 저는 어렸을 때는 삼촌이 정말 아빠의 친동생인 줄 알기도 했죠. 삼촌은 저를 볼 때면 늘 우리 수아 이렇게 불러주면서 얼마나 다정하게 대해주고 귀여워해줬는지 몰라요. 제 생일이며 크리스마스 같은 날은 잊지 않고 저에게 선물을 사다 주기도 했고요. 저에게도 엄청 장난을 잘 치기도 했는데 삼촌이랑 놀면 재밌었던 기억이 있었죠.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에 푸근한 웃음까지 제 기억 속에 상철이 삼촌은 참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어요. 한마디로 상철이 삼촌은 제가 정말 좋아했던 삼촌이었어요. 과연 10년 만에 만나는 삼촌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미지는 기억이 나지만 자세한 얼굴 생김새는 가물가물하기도 했거든요. 여전히 그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세월의 흔적으로 달라졌을까 하는 궁금증이 마구 생기기 시작했고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엄마를 거들면서 괜히 들뜬 마음으로 삼촌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현관문 벨이 울렸고요. 아빠랑 삼촌이 오랜만이라면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죠. 곧 삼촌이 거실로 들어섰고요. 제 눈앞에 나타난 삼촌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살이 조금 찌신 것 같기는 했는데 유쾌한 인상이나 푸근한 이미지는 그대로였죠. 어렸을 때는 삼촌이 엄청 키가 큰 것 같았는데 저랑 많이 차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세월이 흘러서 삼촌도 중년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듯 머리에는 희끗희끗한 흰머리들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삼촌은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멋져 보이더라고요. 한마디로 멋진 중년의 아저씨가 되어 있었어요. 삼촌은 저를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지더니 반가운 내색을 해줬어요. 우리 수아가 언제 이렇게 컸냐면서 너무 예뻐져서 못 알아보겠다고 기분 좋은 농담을 해주기도 했죠. 이런 인사들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요. 이제 대학교 졸업반이라는 이야기를 하자 삼촌은 벌써 그렇게 되었냐면서 놀라는 눈치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어른들끼리 대화를 나누실 수 있도록 저는 잠깐 자리를 피해드렸죠. 잠시 후에 저녁을 먹을 겸 거실에 다들 모여 앉았는데요. 거기서 삼촌의 지난 이야기며 근황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요. 상철이 삼촌은 기러기 아빠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다고 했는데요. 수년간 돈만 보내주다가 몇 년 전에 와이프랑 애들을 보고 싶어서 몇 달 휴가를 내고 캐나다에 가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직접 가서 같이 지내다 보니 집안에서도 겉도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고 했고요. 와이프에게 남자가 있는 느낌이 들기도 했대요.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에 당장 한국으로 가자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는데요. 결국 사이만 더 안 좋아지게 되었고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삼촌의 씁쓸한 표정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중년의 아저씨가 된 삼촌이 계속 제 눈에 들어오는 거 있죠. 제 또래 남자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넉넉하고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덥잖은 이야기만 늘어놓는 제 또래 아이들하고는 다르게 대화의 주제도 남다른 느낌이었고요. 그때 느낌이 조금 오기 시작했죠. 제가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끌린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상철이 삼촌이 더 멋지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삼촌하고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는 남사스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얼굴이 화끈거리는 기분마저 들었죠. 아무튼 그날 그렇게 상철이 삼촌과의 재회는 끝이 나게 되었어요. 그날 아빠랑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돌아가는 삼촌에게 저는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삼촌도 일 때문에 서울에 있다고 했는데요. 서울에 올라가면 연락할 테니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면서 애교를 조금 부렸죠. 삼촌은 언제든지 연락만 하라면서 저에게 용돈을 20만 원이나 주기도 했어요. 꽁돈까지 생긴 덕분에 기분이 너무 좋았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봄이 오게 되었고 새학기가 시작할 무렵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봄 기운이 만연하던 어느 날 저는 삼촌에게 연락을 해봤죠. 주말이었는데 심심하기도 했고 삼촌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싶었거든요. 삼촌은 골프 약속 때문에 나와 있다면서 다음 주에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정말로 다음 주 주말에 삼촌을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기로 한 장소는 종로 근처였는데 삼촌이 아는 맛집이 있다며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간판도 없는 허름한 골목길 안쪽에 있는 식당이었는데 들어가 보니 사람들로 북적이는 게 진짜 맛집 포스가 느껴졌죠. 삼촌은 능숙하게 메뉴를 고르시고는 여기 갈비찜이 기가 막힌다면서 먹어보면 반할 거라고 너털 웃음을 짓기도 했어요. 삼촌 말대로 갈비찜은 정말 꿀맛이었고요. 우리는 가볍게 반주를 곁들이기도 했어요. 삼촌은 제 대학생활 이야기를 물어봐 주기도 했는데요. 제잘제잘 이야기하는 저를 삼촌은 정말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봐 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보냐고 장난스레 묻기도 했는데요. 꼬마 같던 제가 이렇게 커서 예쁜 아가씨가 된 게 신기하기도 하고 옛날 생각이 나서 기분이 좋아서 쳐다본다고 말을 해주는 거 있죠. 저도 정신이 나갔었는지 삼촌의 그런 말들에 이상하게 마음이 막 두근대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갈비찜으로 포식을 하고 자리를 옮기기로 했는데요. 저는 술 기운을 빌려서 삼촌 팔짱을 끼고 종로 이곳저곳을 구경하면서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정말이지 제가 그동안 남자를 안 만나본 건 아니었지만 어떤 남자랑 데이트를 하는 것보다도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술을 더 마시고 싶다고 졸라대는 저에게 삼촌은 가고 싶은 데가 있냐고 물었는데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삼촌이 사는 집에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저씨 혼자 사는 집에 뭐 볼 게 있냐고 삼촌은 난처해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막 떼를 쓰듯이 삼촌 집에 가서 집 구경도 하고 편하게 마시고 싶다고 졸라댔죠. 결국 떼를 쓰는 저를 이기지 못하고 삼촌은 저를 집에 데려가 주었어요. 삼촌은 투룸 복층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 그런지 제가 지내고 있는 곳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고요. 도심 한복판에 있는 오피스텔이라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뷰가 참 멋지게 보이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삼촌하고 거실에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술을 꽤 마시게 되었고요. 우리의 대화는 한참이나 이어지게 되었죠. 대화는 즐거웠고 바깥으로 보이는 도심 야경도 너무 예뻤고요. 삼촌하고 마시는 술이 맛있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한마디로 모든 게 저를 만족시키는 그런 밤이었죠. 그때 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그날 삼촌하고 같이 있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런 제 마음도 모르는지 시간이 꽤 흐르고 나서 삼촌은 이제 집에 돌아가 보라면서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냥 자고 내일 가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삼촌은 난처해하면서도 그러라면서 허락을 해주었고요.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깔아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냅다 삼촌 침대로 가서 들어 누워버렸어요. 옛날 이야기도 더 듣고 싶은데 삼촌 옆에서 같이 자고 싶다면서요. 다 큰 아가씨가 뭐 하는 거냐고 삼촌은 아주 난처한 기색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저는 삼촌 팔을 잡아 끌면서 억지를 부리듯 떼를 쓰는 통에 결국 우리는 한 침대에 나란히 눕게 되었어요. 저는 삼촌에게 팔베개를 해달라고 했고 그렇게 삼촌 품에 안기게 되었죠. 또래 남자친구 옆에 누웠을 때랑은 다른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게 어두운 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다 보니 참 야릇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이상한 감정들이 안에서 올라오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것 같았죠. 은근슬쩍 야릇한 손짓으로 저는 조심스레 삼촌에게 신호를 보내게 되었고요. 삼촌도 제 손짓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아챈 것 같기도 했죠. 저는 나지막하게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삼촌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말도 해버리고 말았죠. 삼촌은 처음에는 안 된다면서 저를 타이르기는 했는데요. 계속 품으로 파고드는 저를 결국 받아주고 말았죠. 그렇게 저는 그날 상철이 삼촌이랑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날 살면서 처음으로 절정이라는 걸 경험해버리고 말았죠. 정말로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남자친구랑 그걸 할 때도 좋은 기분이기는 했는데요.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상철이 삼촌에게 안길 때는 정말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였고요. 저는 정신줄을 놓아버린 채로 여러 번 가버리고 말았네요. 그렇게 저는 확실히 알게 되어버리고 말았죠. 제가 나이 많은 남자들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삼촌은 저하고 그런 시간을 보낸 걸 상당히 난처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런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려고 더 달려들면서 애교를 막 부렸고요. 삼촌이랑 종종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싶다는 제 진심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결국 삼촌은 못 이기는 척 제 마음을 받아주게 되었어요. 삼촌도 남자였던 거죠. 그 뒤로 상철이 삼촌하고 꽤 오랫동안 만남을 이어갔어요. 주로 주말에 만나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데이트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삼촌의 오피스텔로 가서 사랑을 나누기도 했죠. 저는 매번 삼촌의 품 안에서 무아지경이 되어서 가버리게 되었고요. 그런 날은 정말 깊고 달콤한 잠을 자게 되기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제 또래 남자친구는 저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기도 했죠. 그렇게 가끔씩 상철이 삼촌이랑 데이트를 이어가던 중에 제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었나 봐요. 삼촌 말고도 다른 아저씨들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스스로 생각해도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요. 삼촌 때문에 절정의 맛을 알아버리기도 했고요. 발동이 걸려버린 저는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싶은 욕구를 주체할 수 없는 상태이기도 했어요. 결국 저는 삼촌이 바빠서 저랑 못 놀아주는 날에는 다른 사람을 찾을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찾아내게 되었죠. 그 후로 채팅이나 어플 같은 루트를 통해서 아빠뻘 아저씨들하고 만남을 이어가는 중이에요. 아저씨들을 만나면 참 좋은 점이 젊고 풋풋한 저를 정말 예뻐해 주는 게 눈에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저하고 연애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딱 봐도 얼굴에 써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다들 어찌나 노련한지 제 정신줄을 쏙 빼놓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덕분에 저는 아저씨들을 만날 때면 정말 쉴 새 없이 가버리곤 한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저씨들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데이트를 신나게 하고 난 이후로는 저에게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라면서 용돈을 줄 때도 있는데요. 이만큼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넉넉한 용돈을 주는 아저씨들도 있어요. 돈을 받으려고 아저씨들을 만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예뻐서 주는 거라고 챙겨주는데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덕분에 저는 요즘 지갑 사정도 아주 두둑한 편이에요. 제가 애인이 없는 줄 아는 친구들은 괜찮은 남자가 있다면서 소개를 해줄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몇 번 소개팅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만나보기는 했지만 제 또래 남자들을 만나면 이상하게 제 마음이 시큰둥한 생각이 들 뿐이더라고요. 만남을 주선해준 친구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번번이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저는 남자들 퇴짜를 놓고 있네요. 아저씨들에게 푹 빠져버린 저로서는 제 또래 남자들을 만나서 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아빠뻘 아저씨들하고 노는 게 재미가 있기는 한데요. 이러다가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건 아닌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는 요즘이네요. 결혼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랑 해버릴까 생각을 해보기도 한답니다. 아저씨들과의 비밀 연애 계속해도 괜찮은 거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